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여러 법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선례 구속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절차를 선례로 삼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례 구속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특정 사건에서의 절차적 방식이 반드시 이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한 과거 사례를 선례로 삼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그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법한 절차가 있었던 만큼 이를 선례로 삼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심리에 반영되었으며 증거 능력이 없는 문건이 사실상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절차적 위법성을 바로잡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로 채택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었는지 여부는 누구의 판단에 따르는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면 이는 증거법의 기본 원칙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과거 선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루어진 이후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개정을 거쳤다. 형사소송법이 변경된 상황에서 과거의 절차적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증거능력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완화된 방식으로 증거를 채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률 적용의 일관성을 해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과거 선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여러 법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대한민국은 선례 구속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며 과거 사례가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던 만큼 이를 정당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과거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과거 사례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환경과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